안녕하세요. 디디튜브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채널온TV의 안철준 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버네티스 관심 많으시죠? 사실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뀌는 환경에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민첩하게 빨리 그런 상황에 맞춰서 변경시키고 또 적응하고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관련된 쿠버네티스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 관련된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VM웨어의 신혜원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VM웨어 탄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원입니다. 저는 VM웨어 탄주팀에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한 여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란색 옷이 예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베이스의 김도경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픈베이스의 김도경입니다. 저는 오픈베이스에서 디지털 사업본부에서 지금 있고, 현재 SDDC 및 이제 탄주 쪽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해 볼 텐데, 상무님,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담당자분들 만나시면 쿠버네티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분위기 어떤가요? 네,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쿠버네티스를 거의 예전에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요즘에는 거의 쿠버네티스를 필수로 이제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표준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션 1 말씀해 주실 텐데, 세션 1, 어떤 포인트로 주로 말씀하실 건가요? 이제 여러 다양한 벤더들에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VM웨어에서도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특징과 또 VM웨어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장님 두 번째 세션 진행해 주실 텐데, 뭐 데모라든지 실제 사용하는 방법 등에서 설명해 주실 텐데, 어떤 포인트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 K8S의 설치랑 구성에 대해서와 TKG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데모 시연으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차이점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TKG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배포를 할 수 있지만 기존 K8S 같은 경우는 내가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뭐 하이퍼바이저 위에서나 아니면은 뭐 물리 서버 위에서나 이렇게 매뉴얼하게 리눅스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 매뉴얼하게 등등등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탄주를 사용하면서 코드를 단순하게 실행만 함으로 인해서 배포가 된다라는 게 좀 훨씬 차이가 심플해지고 단순해졌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데모와 또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세션은 신혜원 상무님의 순서이고요. 두 번째 세션은 김도경 차장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 저희 웨비나 오른편의 댓글창에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담당자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저희 디디튜브 굉장히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나가기 전에 꼭 좀 설문조사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질문, 또 설문조사,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도입을 하시게 되면 또 좋은 경품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션 신혜원 상무님의 순서로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이제 약자로 앞자를 따서 TK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VM웨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로고입니다. 그래서 VM웨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KG라고도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주가 브랜드 네임인가요?
예, 브랜드 네임이고요. 이제 이 안에 지금 오늘은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만 이야기를 할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탄주 아까 제가 앞에서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저희 팀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 탄주 안에 그 제품군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빌드부터 그것을 구동시키는 쿠버네티스 플랫폼 그리고 그 운영 환경까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멀티 환경을 관리한다는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인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아우러있네요. 예,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주 이름 예쁜 것 같아요. 뭐의 약자예요? 혹시 아세요? 약자는 아닙니다. 약자 아니에요? 예, 약자는 아니고 네. 뭐 스왈리어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브랜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아, 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제품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하여튼 예, 입에는 잘 붙습니다. 탄주. 쉽게 이제 하는 거 많이 네. 고민을 한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약어로 TKG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TKG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주제다 보니까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요. 이제 그 쿠버네티스는 사실 VM웨어에서 오픈소스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그 CNCF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 이 오픈소스를 VM웨어에서 이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VM웨어가 쿠버네티스를 리드한다는 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거는 좀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쿠버네티스라는 게 만들어진 기원이 원래는 구글에서 이제 개발자들 3명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픈소스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으니까 구글 내부에 오픈을 했다가 이제 개발자들이 붙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CNCF 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그 기부가 된 이후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지금 현재의 쿠버네티스의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3명의 이제 개발자들이 처음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중에 2명이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쿠버네티스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왼쪽이 이제 조베다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이 크레이크 맥너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구글에서 네. 이제 쿠버네티스를 만들고 이제 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저희 아까 제가 탄주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탄주팀 안에 쿠버네티스의 오픈 소스를 또 컨트리뷰션하는 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팀에서 리드를 하고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일 수 있기 때문에 VM웨어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네. 백그라운드가 있었네. 스토리가 있으셨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오픈소스는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VM웨어가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넘버 2셔요? 네, 넘버 2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지금 최근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커밋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드리고 싶었고 네.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에 기반해서 동작하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WS에서 EKS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있고, 구글에서 GK,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는 게 있고, MS의 애저에서 AKS라는 이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각자의 그런 CSP마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VM웨어에서도 이제 그 vSphere 위에 동작하는 네. 쿠버네티스를 출시를 한 거고요. 특이하게 다른 이런 CSP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IaaS 환경에서 동작하는 쿠버네티스만 이제 구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겠죠. 네. vSphere에 있는 그 vSphere 기반에 있는 탄주는 TKG는 vSphere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멀티 환경에서도 네. 쿠버네티스를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기업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굉장히 대세이기도 하고 네. 하나의 클라우드에 이제 종속되기보다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런 이제 vSphere의 이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에서도 이 탄주 플랫폼이 다 동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IaaS 레벨에 있는 이런 커맨드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이 그 위에 하나의 레이어가 더 씌워지는 거고 단일한 유저 경험으로서 이제 동일한 API와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TKG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vSphere 위에서 당연히 잘 돌 거고요. 저희 거니까 네. 잘 돌 거고, 네, vSphere의 7이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그 vSphere 7부터는 아예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vSphere 안에 네. 쿠버네티스를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빌트인 되어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이제 vSphere 7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전 버전,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못한 6점대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고객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 아니면은 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CSP, 뭐 AWS라든가 그렇죠. 뭐 MS 같은 요런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설치형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제 제공을 해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과 커맨드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TKG의 저희만의 가진 특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특징인데요. 바닐라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오픈소스 그대로의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3개월마다 메이저 릴리즈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빠르게 반응을 해서 다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여러 벤더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들이 이제 보통 벤더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업스트림이고 두 번째는 다운스트림 방식이에요. 업스트림은 쿠버네티스의 오픈소스 그대로의 기능을 거기서 건드리지 않고 그 환경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다운스트림은 일단 오픈소스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벤더만의 어떤 특징들을 집어넣어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운스트림 방식은 락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이제 그 벤더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커맨드를 쓸 수가 없게 일부러 막아놓는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의 장점을 100% 활용하기 어려웠네요, 그러면. 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랩핑해서 제공을 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락인을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 다른 데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TKG 같은 경우는 바닐라 쿠버네티스에 있는 특징들을 이제 그대로 살려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쿠버네티스의 커맨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드리지 네.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스트림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오픈소스의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말씀하셨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환경, vSphere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뭐 빌트인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온라인 인스톨레이션, 그다음에 오프라인 인스톨레이션 지원을 당연히 하고요. 뭐 CLI나 아니면 UI 기반의 설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그 인클러스터의 로컬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쿠버네티스의 자체가 굉장히 핫하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능을 따져보면 컨테이너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 컨테이너를 어디다 배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운영을 했을 때는 쿠버네티스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필요한 뭐 인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로드 밸런스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건지 로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제 TKG 안에 그런 관련된 그런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한다는 부분이 또 TKG의 특징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관련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쿠버네티스만 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그런 제품군들을 다시 검토를 하기도 하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플렉시블한 컨섬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다양한 환경의 설치형으로 이제 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그냥 vSphere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븐부터는 빌트인으로 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TMC라고 해서 탄주 미션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탄주 미션 컨트롤은 멀티 클라우드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AWS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경에서 그 쿠버네티스 TKG를 여기서 온클릭으로 웹사이트에서 나는 설치를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주면 네. TKG의 클러스터가 그냥 설치가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의 것들도 네.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컨섬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TKG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TKG의 전반적인 그런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이 네모 박스, 파란색 네모 박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초창기에는 어떤 이제 부분이 일반적이었냐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굉장히 크게 하나를 이제 구성을 해놓고요. 그 안에 이제 각 팀별로 내가 사용해야 할 공간을 할당받아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A팀에서는 나는 여기다 개발을 했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B팀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테스트가 안 돼서 업그레이드를 못 해. 그러면 이제 네이버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다른 쪽에 부하가 가면은 우리 쪽은 지금 안정적인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쪼개서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아예 분리하는 방식들이 이제 권고되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여러 개로 찍어내야 되는데 뒤에도 이제 잠깐 이제 김도경 차장님이 언급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찍어내는 게 커맨드도 많고 이런 거 만들어내는 그렇겠죠.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TKG는 이 앞쪽에 여기 보시면 이 TKG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는 걸 두어서 이 클러스터들의 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저희는 이제 탄주 CL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주 CLI를 가지고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명령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찍어내라라는 명령을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명령을 받아서 얘가 이제 그 다음 쪽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거나 이런 네. 명령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삭제 또 그리고 노드를 또 확장하거나 아니면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그냥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뒤쪽에 있는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하. 여기에다가 제어를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큐브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이 뒤쪽에서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앞쪽 부분은 이제 플랫폼 오퍼레이터라든가 쿠버네티스 아하. 운영자들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 잘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앱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빨리 이거를 개발하고 빨리 배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애초에 했던 이런 클러스터가 하나에서 또 분산해서 쓴다고 하면 또 그런 효율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클러스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개별적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TKG라고 하는 이런 앞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요약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약간 네. 좀 들어가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날릴 수 있는 기술이 클러스터 API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만의 그런 독자적인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이제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있는 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서브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러스터 API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기술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진영에서 이것들이 채택되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API, 클러스터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앞에서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관리를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한테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요즘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클러스터 API 네.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설치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파드라든가 이런 여러 뭐 디플로이먼트, 리플리카셋 같은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제어하는 것이 이제 쿠브 컨트롤이라는 명령어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탄주 CLI를 호출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 API를 호출을 해서 이 클러스터 API가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든다던가 네. VM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굉장히 설치를 간소화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쿠버네티스를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령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고 CLI 명령어를 사용해서 한두 줄 정도로 하면은 이제 그 명령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요. CLI도 나는 귀찮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UI 베이스로 클릭을 하거나 내가 필요한 네트워크 설정이라든가 클러스터 이름 같은 거 설정들을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설치나 이런 부분들, 운영자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감소를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들을 다 묶어가지고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서비스들입니다. 네. 제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그 오케스트레이션 이외에도 나머지 부분들, 이 피닙드 같은 인증 인가 처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하고 그라파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 그리고 플루언트 빛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로그를 추출해가지고 쏴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컨투어라는 인그레스, 그리고 TKG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 그리고 하버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설 이미지 레파지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지스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버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API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기술들이 묶여져서 이제 TKG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들은 쿠버네티스 자체도 오픈소스지만 얘네들도 오픈소스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가서 이 오픈소스들 갖다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이거 TKG를 왜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오픈소스를 사용했을 때에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 지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바이너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바이너리에 되어 있는 이런 설치본에 대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의 전반적인 그런 서포트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TKG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저런 여러 가지 컨트롤 블록이나 이런 서비스들도 다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지금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네, 약 한 달 전에 네. 이제 이 TKG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벤더 제품이 그렇듯이 진입 장벽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용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무료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저희 또 줄여서 이제 TC. T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요? 네, 네. 커맨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맛보기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io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네, 보시면 네, 네, 네. 여기 설치에 대한 바이너리도 있고요. 또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뭐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가이드도 또 다 있고. 네, 가이드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탄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요즘에 좀 더 높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 탄주 커뮤니티 에디션을 통해서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URL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말씀 뭐 짧게 한 20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이 장점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TKG. 네. TKG가 뭐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다라는 정도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상무님께 또 오픈베이스 아까 말씀 오픈베이스나 아니면 또 VMware 쪽에다 연락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수고하셨고요. 네. 자, 마지막 인사 때 다시 좀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션 1 어떠셨습니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TKG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된 솔루션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마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션 2에서는 관련된 TKG가 어떻게 사용되고 실제 동작되는 데모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아마 관심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션 2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베이스의 김도겸입니다. 아까 신혜원 상무님이 TKG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더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돕고자 데모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차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존 K8S와 TKG의 구성 차이. 그래서 K8S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좀 줄여가지고 K8S라고 용어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K8S라고 용어를 좀 간단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데모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 시연을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vCenter 위에 물리 서버 4대를 구성을 하였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하고 가상화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XXT라는 SDN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VM에서 제공하는 SDN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TKG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DHCP 서버가 필요한데 NXST에서 DHCP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NXST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DHC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TKG를 배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존 K8S 같은 경우는 아까 신혜원 사모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L4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이제 HA 프록시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HA 프록시나 아니면 서드 파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기본 TKG에서 라이센스에 ABI라는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I라는 L4를 사용해서 HA 프록시 대신에 IB라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K8S, 그러니까 바닐라 K8S와 이제 TKG의 좀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존의 K8S를 설치를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제 기존의 K8S 설치를 하려면은 저희가 물리 서버든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리눅스 서버를 올리고 이제 K8S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은 TKG를 구성을 하게 되면 간단한 코드를 통해 야물이라는 야물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명령 한 줄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K8S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업그레이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VM이 장애 나거나 아니면 물리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탄주 같은 경우는 머신 힐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장애가 난 VM을 삭제가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VM을 붙이는 자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K8S를 하시다 보면 업그레이드 할 때 좀 되게 복잡하게 했어야 되는데 탄주를 통해서는 코드 한 줄로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또는 스케일은 그러니까 VM을 내가 확장을 하고 싶어 용량이 부족해서 VM 리소스를 좀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명령어 한 줄로 VM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치하고 배포하는 과정들이 확실히 이제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존의 K8S에 비해서.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개발자들이 저희가 개발만 하면 되는데 뭐 인프라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이슈가 많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쪽에서 간단하게 코드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쉽게 좀 배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개발하시는 개발에만 포커스를 하시고 관리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쉽게 뭔가 처리해야지 맞습니다. 진짜 본업에 더 충실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래서 이제 K8S와 TKG의 구성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 앞에 보이시면 TKGM, TKC라는 게 있는데, TKGM은 아까 앞서 신혜원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관리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KC는 실제적으로 파드가 올라가는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탄주 CLI를 통해서 이제 관리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는데요. 조금 이따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하나, 야물 파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신혜원 사모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제 UI로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계속 배포를 하다 보면 UI에서 클릭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UI보다는 CLI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배포를 하는 거를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보셨던 탄주 CLI라는 간단한 한 줄을 통해서 저는 실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V센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관리 클러스터 컨트롤러 VM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고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 클러스터 컨트롤러 VM이 생성이 되면은 그 이후에 컨트롤러 VM에 올라가야 되는 이제 파드들을 올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VM이 생성 후에 이제 워커 노드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존 K8S에는 제가 여기다가 리눅스 VM을 하나 띄워야 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고 네. 그 이외에 이제 K8S에 대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고 네. 그리고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워커 노드도 자동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워커 노드에도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는 파드들이 올라갈 건데 자동적으로 조인이 돼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코드 하나로 다 되나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CLI를 가서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마무리가 끝나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뭐 V센터에서도 봤지만 탄주 CLI에서 제대로 동작이 되고 있는지도 그렇죠. 한번 확인해 봐야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탄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게시라는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조금 있다가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러닝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배포를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TKC 파드들이 올라가는 TKC도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TKC라는 거를 배포를 또 탄주 CLI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개발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운영 환경이 있을 건데 개발 환경에 인바이러먼트를 하면은 저희가 컨트롤러 하나, 그 다음에 워커노드 하나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네. 당연히 늘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운영 클러스터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클러스터 하나가 배포가 되고 자동적으로 디폴트로 3개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워커노드 3개가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가 다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컨트롤러 플랜이 이제 순차적으로 3개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이 클러스터를 배포하는데 기존 K8S로 했을 때는 조금 되게 복잡하게 하셨을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코드 한 줄로 명령어를 침으로 인해서 워커 노드가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고 붙고 조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배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인프라 환경적인 면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수월한데요? 네, 많이 수월하죠. 근데 이게 이제 TKC가 완료가 배포가 되고 아까처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완료가 된 것처럼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제가 이제 탄주 CLI 명령어를 통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네. 3개 하나 이렇게 관리 그러네요. 클러스터 하나, 네, 3개 하나.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얼마나 쉽게 운영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데모시연으로 보여드렸고
신혜원 사모님이 잠깐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UI 환경인 거고 저는 이 환경보다 이게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해서 이걸로 참고 링크를 좀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야무를 통해서 이걸 배포를 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야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클러스터 네임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인지, DEV인지, 그러니까 개발 환경인지, 운영 환경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아까 간단하게 신현 사모님이 언급하셨지만 하버를 통해서 저희는 프라이빗하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이미지를 못 가져와. 그러면 하버의 내부 레포지토리를 구성해서 내부 레포지토리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거는 제거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배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VM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롤 베이스를 좀 적용하고 싶어. 그럼 OIDC나 아니면 LDAP 같은 기능들을 또 통해가지고 붙이면은 롤백을 또 구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롤백을 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HA 프록시가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ARB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배포를 했듯이 NXST를 쓸 건지 ARB를 쓸 건지 이제 뭐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 유무를 좀 정의를 하시면은 이제 야물 파일을 조금 수월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야물 파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물 파일만 정의를 내시면 탄주 CLI 명령어로서 쉽게 디플로이멘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TKG와 TKC에 대한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명령어를 치고 어떤 야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에 이제 머신 힐링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기존 K8S, 그러니까 바닐라 K8S와 TKG의 차이점에 대해서 머신 힐링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신 힐링 기능은 VM이 실제적으로 장애가 났는데 기존 K8S 같은 경우는 장애가 났네? 그러면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동일하게 뭐 물리 서버면 물리 서버, 하이퍼바이저, 리눅스 이런 걸 다 했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얘가 감지를 하고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고 배포를 하는 것을 좀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실제적으로 장애 사항을 좀 재현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VM을 서스펜드라고 해서 VM을 잠시 멈추는 상황을 연출한 거고요. 이 연출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TKG에서는 얘가 장애가 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할 거잖아요. 이 VM이 멈춰 있으니까 동작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머신 힐링 시스템을 통해서 얘가 장애가 났네라고 생각하고 이 VM을 삭제를 하고 새로운 VM을 생성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삭제가 되는 게 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이 부분이 언제 삭제가 되는지는 좀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VM이 갑자기 이렇게 삭제가 됐고 그러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머신 힐링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가 났네? 그럼 새로운 VM을 이 장애가 난 VM을 삭제하고 새로운 VM을 해야지 해서 새로운 VM을 배포를 하고 자기가 알아서 파워 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VM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 걸 봤어. 그러면 클러스터에서는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CLI를 통해서 탄주 CLI 명령어도 있지만 쿠버네티스 CLI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워커노드가 하나가 생성이 지금 란레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추가가 됐고 이제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레디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주 CLI뿐만 아니라 아까 신혜원 사모님이 하셨듯이 쿠베시티엘 명령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K8에서 사용하셨다면은 쿠베네티시티엘 명령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레디 상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쉽게 장애에 대해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아웃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닐라 K8S, 기존 K8S 같은 경우도 되게 복잡하게 내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또 동일한 작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단순하게 코드 한 줄, 탄주 CL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탄주 CLI를 통해서 어떤 클러스터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클러스터가 지금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탄주 클러스터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는 5개까지 컨트롤러 5개, 워커노드 5개 이렇게 늘리고 싶어. 그러면 2개만 추가하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총 합을 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C는 컨트롤러로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W는 워커노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총 5개를 늘리고 싶기 때문에 컨트롤러 5개, 워커노드 5개라는 명령어를 딱 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컨트롤러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워커노드 2개가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트롤러 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배포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 플랜이 하나가 배포가 완료가 된 후에 자동적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워커노드 같은 경우는 알아서 2개가 한꺼번에 배포가 됐고 추가로 파워 온이 됐고 그 위에 이제 TKC의 클러스터가 하나가 배포가 됐고 또 파워 온이 됐고 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나머지 한 대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K8S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매뉴얼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탄주 CLI 명령어를 통해서 한 줄만 쳤을 뿐인데 자동적으로 배포가 되는 걸로 해서 손쉽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이제 컨트롤러 플레인이 배포가 됐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VM으로는 제대로 된 걸 확인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CLI를 통해서 제대로 배포가 됐어? 확인을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이 화면이 지나고 나면은 탄주 CLI,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CLI랑 탄주 CLI를 통해서 제대로 배포가 됐는지, 레디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탄주 CLI 명령으로 보시면 지금 5개가 배포가 됐고, 이제 제가 탄주 클러스터 쿠베 콘피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컨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제 이 클러스터로 내가 컨텍스트를 바꿔서 여기에 있는 K8S의 내용들을 볼 거야라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컨텍스트를 바꿔서 이제 제가 새롭게 배포한 TKC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get 노드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배포가 되는지 5개 배포가 됐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난 레디인데 나머지는 다 레디 상태인 걸 확인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잘 동작을 하네. 잘 레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레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쿠베시티를 통해서 파드가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일 아웃 같은 것도 간단하게 코드 한 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케일 인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코드 한 줄로 동일하게 명령어를 쳐서 지금 5개지만 탄주 스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3개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줄이라고 말씀을 안 믿었는데 진짜 한 줄이네요. 네, 단순하게 진짜 한 줄입니다. 이거는 쿠베시티엘에서도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주 클러스터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는 컨트롤러, -W는 워커노드고 총 합의 개수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2는 되게 빠르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3개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머지 3개가 됐고 지금 컨트롤러도 되게 빠르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빨리 동작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걸 좀 양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작을 제대로 되는지 이렇게 줄었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탄주 CLI 명령어로서도 이렇게 줄여서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동작 시간이 조금 더 지금 이제 데모 때문에 이제 짧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또 줄이고 하는 과정들이 실제로 제가 뭐 쿠버네티스 코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 줄로 원하는 스케일 아웃 스케일인이 바로 된다는 건 굉장히 개발자라든지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한 줄이네요. 한 줄입니다. 단순하게 야물 파일도 없이 그냥 한 줄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K8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게 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단순하게 이제 탄주 CLI 명령어로 몇 줄만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은 탄주 CLI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버전이 확인을 하고요. 이 버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어베일리블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이 버전 다음에 어떤 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최신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이 업그레이드가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면은 자동적으로 VM 센터에서 가보면은 삭제가 되고 기존의 버전은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으로는 이렇게 추가가 되고 기존 버전은 삭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에 새롭게 추가가 됐고 버전을 통해서 보시면은 신규 버전으로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롤링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가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워커노드가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컨트롤러 플랜이 모두 1.20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 후에 워커노드가 이제 자동적으로 롤링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K8S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단순하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대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 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가 대상이 되는 거를 탄주 CLI 명령 한 줄로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컨트롤러가 다 배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워커노드가 롤링 업그레이드 하나 삭제하고 하나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손쉽게 되는 것을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VM으로 생성이 된 걸 확인했고 그러면 CLI로 정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도 이제 이 VA 센터에서 이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마무리 작업 후 탄주 CLI 명령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20으로 완전히 좀 빨리 지나가는데 네. 이 부분들은 이제 1.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삭제도 아까 업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그레이드가 종종 일어나죠, 실제로. 이게 기존 6개월마다 탄주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기존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진 않고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자체가 모두 좀 리스크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되게 좀 약간 텀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인데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안 쓰는 클러스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뭐 간단하게 명령어 한 줄을 통해서 탄주 클러스터 리스트를 하면 어떤 걸 지울지 그래서 탄주 CLI를 통해서 딜리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클러스터를 지울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딜리트는 되게 빨리 삭제가 돼요. 딜리트는 벌써 이렇게 지금 네. 보시면 워커노드들이 이렇게 삭제가 빨리 됐고 이제 컨트롤러 플랜도 되게 빨리 삭제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워커노드는 이미 삭제가 됐고 이제 컨트롤러 플랜이 마지막으로 삭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빨리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탄주 CLI 명령어를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확제가 됐는지 지금 마이너스 3개인데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데모 시연을 준비를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는 이제 저희가 탄주 CLI 명령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운영적인 면에서는 되게 빠르게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거나 또 배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K8S가 하면은 최고의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쿠버시티의 명령어를 기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현 사모님 아까 말했듯이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핀드나 아니면 플럼비트나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구성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탄주가 인프라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션 2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까 확실히 데모를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진짜 한 줄로 전체적인 뭐 딜리트나 확장이라는 스케일아웃, 스케일인 또 강조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쿠버네티의 그런 명령어라든지 그런 환경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또 많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오늘 시간상 그죠 그런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린 거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세션 2 잘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TKG가 실제로 동작하는 방법들, 또 구현하는 내용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무리 인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션 1, 세션 2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의견들과 질문들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세션 1에서 설명해 주신 신혜원 상무님, 오늘 세션 1 잘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모더나이제이션, 확실히 그런 트렌드인 것 같고요. 탄주가 그런 관련된 좋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에 대해서 이제 제품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션도 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실제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의 평가를 들어보아도 훨씬 쉽다라는 평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좀 더 이렇게 무료 버전도 나왔으니까 네.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이 되세요? 네, 저희 이제 보면 홈페이지에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그 교육 제품들이 있고요. 교육 그런 핸즈온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오픈베이스 오늘 같이 해주신 오픈베이스 쪽에 연락을 주시면 핸즈온 랩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료 버전도 기능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깔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데모하고 또 시연 관련해서 잘 들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K8S와 이제 TKG에 대해서 좀 신혜원 사모님과 제가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쉽게 와 닿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혜원 사모님이 아까 말했듯이 뭐 TC 같은 무료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데모가 있으니 한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한테 연락하면 되나요? 예. 연락을 주시면 될것 오픈베이스로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초인데, 우리 상무님 또 노란색 옷도 입고 오셔야 돼요. 봄 같은 느낌으로. 또 외모도 출중하신 또 차장님과 함께 또 분위기 좋게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 봤습니다. 쿠버네티스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궁금한 거나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다시 보기라든지 또 발표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드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건강 항상 주의하셔야죠.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